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 주식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주식은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고 현재는 88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5K를 넘으면서 87K에 위치하고 있던 숏 포지션을 건들고 뒤에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86K, 87K 라인이 아니고요. 91K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91K 라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비트코인의 지지 라인으로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보면 중요한 자리이고 또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도 91.5K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 주식은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관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다는 소식과 또 관세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2% 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어제 중국에서 관세 관련되어 있는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뉘앙스로 시장에 전달을 했고 이 부분이 미국 주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연달아서 일본 같은 경우도 관세 관련돼서 본인들이 너무 양보를 하다 보면 국익에 지나치게 피해를 많이 본다. 양보를 적당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장에 전달을 하면서 미국이 관세 관련돼서 조금씩은 뭔가 진퇴양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에 비해서 하도 발바되니까 글로벌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미국 주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관세 관련되어서 뒤흔든 것 이후에 미국에 있는 경제 이런 것들이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좀 중요한 부분이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4.5%가 넘어가면 트럼프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4%까지 재차 상승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국채 금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말은 미국채를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 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은데 그런 것 대비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미국에 있는 국채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런 미국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국채 관련돼서는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는 파월을 여전히 해고를 시켜야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이어나가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숫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채 금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불안정성이 확대가 됐을 때 미국채 금리 가격은 내려가고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그 시기부터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승이 거의 온스당 3,400까지 올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전에 채권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권왕으로 불렸던 분이 채권 매력 없다 그러면서 금이 매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금을 모은다라고 했는데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때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금이 올라간다라는 점,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이 매크로 지표가 좋지 못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몇 번을 강조를 드리는 그리고 그런 시기다.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주식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88K까지 끌어올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관망을 하고 있던 코인베이스, 즉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관망을 끝내고 비트코인을 다시 재차 매집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신호로 떴다라는 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관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흔들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또한 급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디지털금, 지금까지는 디지털금이 아니고 디지털금 호소인이었는데 실제로 디지털금처럼 움직임을 보이는 그 모습을 어제부터 살짝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시작점은 코인베이스, 즉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금은 디지털금 호소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의 사이클,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을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4.5%, 굉장히 높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은 알트코인에 돈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76K부터 88K까지 쉼없이 올라오면서 또 한 번 OI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I 같은 경우는 선물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물 포지션이 급등을 할 때는 그냥 바로 안 갑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건들고 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다. OI가 급등하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의 사이클을 타기 시작한 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움직임, 중장기적인 움직임을 나눠서 잘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술적인 지표 또한 급등을 했잖아요. 76K부터 88K까지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과열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이 좋지 않을 때도 장이 끝나지 않았고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MVRV, 쇼터몰더의 MVRV 지표상으로 봤을 때 내려온 건 사실이나 정말 하락장 깊은 곳까지는 가지 않았고 거기 어딘가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 조정장인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움직임이 빠르게 반등을 해줘야, 쇼터몰더들이 시장에 들어와 줘야 누구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을 사면 돈은 버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고, 움직임은 이 쇼터몰더의 리얼 라이프 프라이스 가격인 91.5K를 넘었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라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쇼터몰더보다도 더 최근에 들어온, 그러니까 뉴홀더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4K, 76K부터 88K까지 왔기 때문에 돈을 버는 시기가 됐고, 쇼터몰더들은 아직은 손해를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고래들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이 움직임이 당장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밑에서부터 받아가고 있는 고래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신규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 고래들의 움직임들, 지금까지는 고래들이 잘 모으고 나서, 그러니까 그 뒤로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고 폭발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거나 흔들릴 수 있어도 이런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관련돼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아직 돈이 풀리지 않았다, 아직 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탑 알트 10개를 뺀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봐도 거의 저점 근처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알트코인에 돈이 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걸 체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찍고 나서 우리 알트코인들이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일지 보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런 와중에도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ETF가 72개가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이 많은 알트코인들이 ETF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에 이어서 어떤 부분이냐? 폴 애킨스라고 하는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SEC 의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SEC 의장이 바뀌었고요. SEC 의장이 막 일을 시작을 해나가고 있다. 인프라적인 부분,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세에 매몰돼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뭐 단기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뽑자고 하면 저는 이걸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크립토에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매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더 넓게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은 맞구나라는 걸 보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그리고 제 멤버십에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